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 이민을 오실 적에 아이들 교육 무상교육이다. 진짜 캐나다 좋은 나라. 그런데요. 솔직하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의외로 과외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캐나다는 아이들이 그 국영수 뭐 이런 과외보다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예체능 쪽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대학을 갈 적에 축구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영을 잘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체능을 잘해서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엄청나게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 그 이후에 캐나다에는 아이를 키울 적에 어떤 데 돈이 많이 들어가며 그리고 그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제가 좋은 기사를 하나 인터넷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하고 그것을 공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그 경험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What is the average cost of raising a child in Canad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언제 떴느냐? 2022년에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딱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이들을 키울 적에 여러분들이 뭐 기저귀값, 분유값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cost of food for raising a child. 아이들이 먹는 음식값에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옷값 들어가죠. daycare cost가 들어가고요. transportation. 자, 아이들 버스비 뭐 이런 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학교하고 관련돼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비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썸머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썸머 캠프가 왜 있느냐? 한국에서는 방학이 한 달이죠. 캐나다는 두 달입니다. 겨울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7월, 8월 두 달을 아이들이 놀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썸머 캠프를 보내죠. 자, 그 다음에 Saving for University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될까? 자, 그 다음에 other expense. 또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 cost of food for raising a chil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음식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엑스트라가 들어간다. 평상시보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966불이 더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 1년에 900불에서 3000불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가족마다 어떤 집안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 옷값 뭐 예산을 76불 달달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를 그냥 교복을 입히기 때문에 1년 뭐 500불 왕창 쓰고 그리고 그냥 계속 이 아이는 그냥 그것만 입고 다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저귀 값. 기저귀 값은 뭐 1년에 한 500불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이 데이케어 코스트예요. 한국에서의 그 유치원 개념이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캐나다는 이게 데이케어가 조금 다릅니다. 왜 데이케어가 필요한지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가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보통 8시에서 출근을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캐나다 사람은 9 to 5 이렇게 해가지고 9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까지 직장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이 캐나다는 지금 현재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요. 킹더가든부터 9시에서 한 3시까지 학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치원이었을 때, 저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온타리오는 하루 종일 킹더가든에 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저 때는 하루에 반나절만 가 있는 경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나절이라는 거는 하루에 9시에서 12시까지만 가 있어요. 자, 엄마는 출근했습니다. 8시에 출근했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그 이전에 어디가 있습니까? 자, 5세 미만인 아이는 자, 어디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데이케어들이요, 대부분들이 아침 7시부터 밤 6시까지 대부분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데이케어는 스쿨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데이케어를 저는 보냈죠. 그래서 아이가 5살 미만일 경우에는 하루 종일 아이가 데이케어에 있었고요. 자,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그때 당시는 하루에 반나절만 학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정도, 오후에 2시간 동안 아이는 데이케어에 있었어야 됐어요. 아이가 종일반인 경우는 어떠느냐? 자, 종일반이었을 경우는 저의 출근 시간보다 전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이케어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오후에 2~3시간 정도 아이가 데이케어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종일반인 경우는 아이들이 12살 미만까지는 아이들이 데이케어에 있어야 돼요. 12살이 넘으면 아이들이 그냥 자유롭게 집으로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들이 20살이 넘었습니다. 자, 이런 아이였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한 달에 한 800불 이상 쓴 것 같아요. 자, 요때 한 800불, 1000불 뭐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녔을 때, 자, kindergarten을 다녔을 때 저의 비용은 한 800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시간에도 저는 before school, after school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달에 500불을 들어갔죠. 자, 그러면 아이가 12살 때까지 들어가는 데이케어 비용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뉴스에서 보시게 되면 아이들의 데이케어 비용이 나와 있죠. 온타리오는 662불에서 1934불이다. 자, 이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이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가게 되면 몬테소리니 뭐 이런 데 있죠. 자, 이 비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버타가 830불에서 1350불이다. 마니토바가 451불에서 651불이다. 자, BC 같은 경우는 800불에서 1283불. 그 다음에 뉴펀랜드 라바도어가 660불에서 995불. 그 다음에 유컨 있죠. 유컨이 850불에서 900불. 뉴버시 1213불에서 1411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PEI 같은 경우 586불에서 738불 들어가고 있고요. 사스캐추완에서 615불에서 1000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뉴브런스윅 같은 경우는 664불에서 868불. 노바스코샤 그 다음에 847불에서 960불. 케벡 179불. 와, 충격이네요. 충격. 자, 그 다음에 노스웨스트 테리토리가 760불에서 1150불. 자, 케벡이 왜 싸냐? 케벡은 인컴 텍스 그 레벨이 셉니다. 텍스 많이 내요. 케벡에 사는 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는 하루에 10불짜리 데이케어를 만들겠다. 전국적으로.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프라임 미니스터가 얘기를 해놨죠. 자, 근데 이 비용은 그러니까 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주 내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 미니스터하고 이 온타리오주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하죠. 자,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10불짜리 데이케어를 만들겠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온타리오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꾸겠다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5년 정도 지나면 온타리오도 하루에 10불짜리 데이케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젠가는 캐나다 전체가 케벡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자, 그러면 또 텍스가 또 바뀌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Parents in Quebec are at the highest rate of daycare use with 50% of parents.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케벡에서 싸니까 제일 많이 쓰고 있다. 58%의 부모들이 데이케어를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엄마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면 부인이 집에서 애 보고 있다라도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은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이 비용을 절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부인이 일을 하는데 이 비용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여자가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 이 비용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가 둘이면 그냥 집에서 애 보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자, 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transportation cost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저는 완전히 택시 기사입니다. 저희 아이 때문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자, 그 비용이 또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버스 값이 들어간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죠. 버스 비용이 한 이 정도 들어간다. 한 달에 100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스쿨버스 피.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온타리오에서는 아이들 스쿨버스 비용을 안 받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죠? 그래서 캘거리나 알버타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쪽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온타리오는 돈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랩탑을 산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죠. 이제 아이들이 조금 크다 보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쿨 서플라이 같은 경우, 그래서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데 어쨌든 책값이라든가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 그 배낭값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온라인 멤버십이 글쎄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쿨 트립이 있죠. 스쿨 트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소풍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아쿠아리움 뭐 이런 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이런 게 이제 가끔가다 쏠쏠하게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전에는 이런 게 1년에 한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졸업여행 뭐 이래가지고 토론토에 있는 아이들은 몬트리올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게 다 이제 취소가 됐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 썸머 캠프예요. 뭐 2달, 7월, 8월을 다 쉬는데 이걸 갖다가 뭐 2달을 다 집에서 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455불이라고 얘기가 나왔죠. 저희 큰아이를 봤을 때 한 주당 200불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주당.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2달 동안 어떤 썸머 캠프라든가 이런 데 보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200불을 갖다가 얼마를 이렇게 계속 보내야 되죠. 그러면 그것도 한 돈 1000불이 됩니다. 2달 동안 하면 8주죠, 8주. 어떨 때는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 가는 비용이 오히려 이 썸머 캠프 보내는 것보다 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썸머 캠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aving for University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유니버시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나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죠. average가 이렇다.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한 10,000불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비만 10,000불이에요. 학비만 10,000불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주에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버스비도 줘야지 뭐 이런 책값 줘야죠. 20,000불 정도 1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정부에서 RESP라는 것을 합니다. 자, RESP가 뭐냐?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ESP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왜 하느냐? 자, 캐나다 정부에서 내가 저금한 거에 20%를 보태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0불을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20불을 주는 거예요. 자, 이래서 돈을 달달이 세이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린 자녀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RESP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은행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RESP를 오픈하고 싶다.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other expense, raising a child. 자, 재밌는 게 있는데 birthday party. 한국은 그렇게 뭐 아이들 그 생일 잔치를 크게 해주나요?
글쎄, 캐나다는 뭐 한 10명 정도 아이들 초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큰아이 때 생일 때마다 한 500불 이상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extra curricular activity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이들이 자랄 적에 한국도 그렇죠. 아이들 피아노 해야 되죠. 뭐 운동 시켜야죠. 자, 이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어갑니다. 저희 아들도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이 댄스 같은 경우, 댄스를 하는 부모님들은 또 그게 있더라고요. 아이들 그 드레스 있죠? 드레스 하나에 뭐 돈 1,000불씩 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수영이 싼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뭐 수영 반스 한 장에 뭐 한 500불 이상 들어갑니다. 여자애들 한 돈 1,000불 들어가고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야구를 한다든가 하키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도 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1,000불 정도 들어가더라. 한 달에 비슷합니다. 그 피아노 학원 가려고 그래도요. 한 달에 한 100불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1,200불 한 1년을 다니면 1,600불 정도 들어가는 거죠. 피아노 하나만 했을 때. 근데 피아노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피아노도 하고 뭐 하키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2배, 3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베이비시팅 피스 뭐 엄마 아빠가 어디 놀러 간다든가 그럼 아이들을 그냥 혼자 집에다 두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시팅 비가 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죠.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10,000불에서 15,000불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진짜로 이렇게 들어가요. 오늘 어떠셨나요? 의외로 캐나다도 많이 들어가죠. 이 영상이 이게 그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엄마가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부인이 일을 안 하고 아이들을 돌본다. 진짜로 돈을 많이 세이브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 둘을 데이케어를 한꺼번에 보내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아이 하나당 돈 1,000불씩 들어가는데 아이가 둘이다. 2,000불이죠. 엄마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지 이 비용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